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하십입니다. 오늘 174번째 알쓸맥잡 진행하고요. 이번 주 방송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오랜만에 알쓸맥잡 멤버들 많이 모셨고 3개월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이동석 대표님하고 임영용 이사님하고 모였던 게 9월인데 그 저희 협회 조회수 최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 2,300회. 그때 야설을 말씀하셨나요? 왜 그렇게 나온 거야? 제가 제 방송이 보통 한 30회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물론 이제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는 몇백 회씩 나오는데 네. 이제 유튜브는 깜짝 놀랐다니까. 유튜브를 누가 보겠어요? 이 40분짜리 유튜브를 저 혼자 떠드는.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을 늘 올리세요. 아 진짜요? 근데 동영상 올렸어요? 예, 저희 협회에 항상 올리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찍고 있잖아요 지금. 자세를 좀 똑바로 취하시고. 네, 찍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를 맥주 업계나 아니면은 알쓸맥잡을 정리하는 방송으로 생각을 하고 잡았고요. 저희가 앞뒤 음악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57분 되면 제가 칼같이 끊습니다. 중간에 얘기하고 있다 제가 딱 끊어도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리라 생각이 들고 먼저 뭐 특별히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임영용 이사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동석 대표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우리 김정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쁘십니까, 김정화 대표님은? 저 모르겠어요. 돈도 안 버는데. 맨날 뭐 돈 안 번다고 보면은 제일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결국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따 소주 먹어서 얘기 좀 해야겠다. 재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유한 계급. 그러니까 유한 개그, 유한 개그. 배불러네. 어깨에 잘못 알려진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아 재벌설이. 12월 들어서 확실히 저희도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오래 안 돼서 확실히 확 추워지니까 맥주 수요는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제 이 혹한기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 내년 1월, 2월 어떻게 버텨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맥주 입장에서는 추운 계절이 왔고요. 뭐 또 우리 임용영 이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그때 일은 그때가 생각합시다. 그럼요. 1, 2월 달은 또 1, 2월에 닥쳐서 열심히 또 대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맥주 이야기하고 또 오랜만에 회복 푸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처음인 것 같은데 방송하면 또 맥주를 조금씩 한잔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원래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물이에요. 물이죠. 예. 보리스. 모에콜 맥주예요. 네, 토마토 향도 좀 나고 그죠? 토마토 쓰네. 어떻게 맥주에도 토마토 향이 날 수 있어요. 그죠? 맞아. 그리고 이거 뭐 산초 향도 이상한 향 나잖아요. 맥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라 주스 먹고. 네, 무슨 그래서 추어탕 먹어가지고. 네, 맥주가 아니고요. 하여튼 고릴라에서 이상한 거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감사하게 잘 마시고 있고 제가 나중에 또 썰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서로 다 인스타니 아니면 평소에 뭐 톡도 하고 저희는 또 뭐 협회로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솔직히 얼굴은 못 봬도 뭐 한 주에 몇 번씩 서로 톡도 주고받고 협회 단톡방을 통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김정화 대표님 좀 요즘은 인스타 좀 뜸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이상해. 인스타 갑자기 올라오는 피드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갑자기 조금 허전하고. 네,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뭐 하셨습니까? 요즘에 그냥 좀 인생이 좀 우울해서 좀 조용히 있었어요. 왜요? 그 강아지도 한 마리 입양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3개월 임보를 하다가 최근에 입양을 해서 요즘엔 반려동물 그 동물 등록증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키웠을 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유주가 저로 이제 되어 있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뭐 회사 집 진짜 그렇게밖에 안 다니고 특별하게 뭐게 좀 그런 이상해요. 기분이 많이 좀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아무튼 이상한 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그런 해가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올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그러니까 제가 초반이나 중반에 너무 몰빵했나 봐요. 제가 알고 지쳤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날아다니시다가 좀 뭐 지친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뭐 어마무시한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몰빵 이런 거 하지 아니면은- 말고 오버페이스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겨울잠 잔다. 약간 진짜 아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중반, 후반, 중후반까지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신이 좀 지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올해 초에 뭐 심사도 나가시고 4월에 심사 갔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한복 뭐 모델 맞아, 한복 나간다고 모델. 막 오. 준비하고 미친 듯이 우리 이명경 이사님이 인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아, 모르시는구나. 네네. 한복 모델도 하시고 모델 됐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한복 모델. 이동 대표님 오. 마이크 조금만 더 앞으로 네. 당겨서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7월 말에 이제 대회 치르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여기 뭐야 미국 저기 일본 또 심사 가고 또 갔다 오자마자 축제 또 여러 개 쳐내고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좀 지쳤구나. 지쳤던 것 같아요. 지쳤구나. 엄청. 네, 오늘 좀 심적으로도. 많이 힐링 그래서 되셨으면 진짜 소주 좋겠어요. 먹으려고. 그 정도 스케줄이면은 매니저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스케줄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스케줄 아닌가? 왜냐면 몇 달 동안 한 5개월 정도를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네. 진짜 힘들죠. 빡시게 살았어요. 4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나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옛날 생각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나이 들이댄 생각을 거 해야죠. 있잖아요. 나이 나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깝치다가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뭐 흰머리만 나오는데 지금. 흰머리는 있을 때 후반부터 있었고. 두 분 만남 나중에 가서 하시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뭐랄까 그래서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뭐 생각. 왜냐면 저희 단톡방에도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네, 요즘에 뭐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몸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또 안 강아지랑 드렸죠. 강아지랑은 그냥 집에서 냉장고 파먹고 있었어요. 힐링의 기간을 조금 네. 동굴 속에 들어가는 기간. 맞아요. 그게 좀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이게 그럼. 필요합니다. 제가 MBTI 되게 I거든요. 안 믿기시지만 진짜 안 다들 믿습니다. 안 믿어. 아무튼 그래서 좀 집에서 은둔하고 있었어요. 예. 아이는 저도 완벽하게 아이인데 네, 아이는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막 에너지를 쏟고 사람 만나고 나서 혼자 오. 동굴 속에서 자야지 에너지가 맞아요. 돌아와서 맞아요. 그렇군요. 네. 이동 대표님 근황 어떠셨습니까? 3개월 저요? 동안. 전 뭐 맨날 똑같은데 이제 조금 저도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조금 하고 일본어 공부. 일본어 아, 공부를 진짜요? 조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이 대학교 때 살짝 맛만 봤었던 거하고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를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렵고 그 외에는 이제 계속 저는 사실은 저희 회사나 저는 그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지금 그 뭐랄까 숨고르기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사실은 이제 수입사들은 대부분 10월, 11월부터는 이제 내년도 포캐스팅을 하는 해고 약간 이제 스토브 리그 느낌이 강해요. 물론 이제 매출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맥주 한 팍이기 때문에 고민을 저도 맥주를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맥주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계속 부족했거든. 맞아. 계속 부족했다가 요즘 맥주가 좀 쌓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 몸이 좀 쉬는 해죠. 저 기간이죠. 우리가 한 분기 정도를 몸은 쉬는데 통장이 비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런 힘들어. 시기죠. 같이 좋아질 때는 없을까요? 이제 온난화가 아, 돼서 겨울 없어지는 겨울 거예요. 없어지면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여름에 바짝 벌어놓고 겨울을 났잖아요. 근데 겨울에 우기가 막 되게 장기화되면서 이게 막걸리 쪽은 엄청 잘 되는데 맥주 쪽 매출이 진짜 안 나와요. 맥주 쪽은 당분간 안 될 거예요.
날씨도 안 좋아져. 예, 저렇게 염세적인. 당분간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그 곡선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락하는 곡선이니까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 그럴 같고. 때도 있는 거죠. 예, 모든 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임용용 이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는 맥주를 빚거나 맥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뭐 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또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히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맥주 인문학의 그 정말 이제는 정말 책을 써야 되겠다. 와. 그래서 드디어. 네, 이제 고민하던 네덜란드와 17세기 미술하고 맥주를 붙여서 얼마나 좀 재밌게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이제는 쓰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결심도 하고. 쉽지 않죠. 제가 요즘 매주 한 번씩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고 있잖아요. 한 4,500자 쓰고 있거든요. 4,500자, 4,700자. 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에 2번은 밤을 새고 있는데 진짜 맞아.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이제 마감 기간이 항상 압박이겠잖아요. 전화 오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넘기면 스트레스받아. 전화 070 딱 뜨면은 음. 해가지고 이제 압박 마감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어저께도 새벽 5시에 딱 이제 송고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쉽지 않다. 창작의 고통이. 그거 모으면 책 한 권 나오겠네요. 이제. 지금 18번째까지 썼으니까 그 오마이뉴스랑은 이제 한 30번째까지 30개를 쓰기로 지금 뭐 계약한 건 아니고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돈도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돈은 받죠. 아, 받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하찮죠. 귀여운 돈. 예, 거마비 하찮지. 정도인가? 거마비 정도 나오겠네요. 네, 오마이뉴스 컴퓨터 메인. 전기비. 아니 정말 무척 양질의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오마이뉴스의 유난쌤이라고 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정말 도움됩니다. 그거를 출판사 쪽하고 얘기해서 출판을 할 수도 있나요? 오마이뉴스 쪽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뭐 그래요? 누군가 출판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뭐 출판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작권이 저자이지. 저한테 있어요. 그거 물어봤거니 음. 오마이뉴스에 저한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상관없는데 어쨌든 저희 또 책이 원래 올해 안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미뤄져서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요? 네, 나올까요? 나올 것 얼마 같다는 안 생각이 저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뭐 굉장히 서두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 한 권 나오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진짜 그래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올해 초 작년에 기획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한 건데 맞아요.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책을 뚝딱뚝딱 잘만 내는데 근데 이게 저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편집하기가 편집점이 다 다르니까 저자가. 맞아요. 예,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네. 편집자 우리 작가도 많아서 음. 좀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 조금 좀 그런데 나올 것 같으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요. 다들 바쁘게 보내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좀 정리할 시기잖아요. 송년회 요즘 많이 하시나요? 저는 송년회를 일부러 다 진짜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협회 관련된 송년회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적인 송년회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쳐내고 있는데 확실히 많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는 분들도 많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첫 맞아요. 송년회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제대로 된 작년 12월에는 코로나였어요. 맞아요. 네, 집합금지 명령 있고 송년회 어떻게 많이 가시나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잡힌 거는 있어요. 네. 저는 제로인데요. 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참 어떻게 살았길래 말이야. 이제 회사가 망하면 불러주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아니 오늘 제가 브런치북을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브런치북에 뭐가 올라왔는데 제가 브런치에 또 글을 올리니까 봤더니 그 퇴사한 임원이 이제 퇴사한 이후에 자기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담담히 써낸 그 수필이 있더라고요. 야 임원일 때는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죠. 뭐 인사도 많이 들러붙고 하고, 인사하고 해야 하는데 딱 뇌물도 끝나니까 많이 바치고 딱 끝나니까 아무것도 연락이 없어요. 안 온다. 그럼요.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어. 이렇게 지방이 날른다 그러는데. 맞아. 지방이 단단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어쨌든 송년회가 저도 예전 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집에도 일찍 들어가시고 맞아요. 2, 3차 문화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께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쳐내는 것도 있거든요. 걔네 걸릴까봐. 그래서 저 다음 주에 이제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 어쨌든 뭐 송년회가
우리 예전에 우리 원래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저희도 손님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11시에 다들 딱 가시고 이런 거 보니까 코로나가 참 많이 바꾸긴 했다. 저희도 영업 시간을 아예 단축시켰거든요. 다 그래요 지금. 네, 예, 네.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뉴타운이나 뭐 링고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다 11시에 다 끝나요. 12시 1시 이렇게 닫고 저희도 11시에 닫고. 그러니까 코로나 2년 하면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새삼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나야지 된다는 강박 같은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얼굴 봐야지. 막 얼굴 이런 거. 봐야 돼.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돼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2년 안 해보니까 안 해도 안 해도 되거든. 별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요즘에 또 SNS가 또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소통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만 장례가 2번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안 갔어요. 그냥 부위만 했는데 별 섭섭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실 거의 가야 맞아요. 하는 우리도 마음이 분위기. 편하고. 우리도 나도 네. 마음이 편하고.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이렇게 제가 썩 친한 사람들이 아니어서도 그랬겠지만 그냥 마음을 전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좀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좀 느꼈거든요. 거의 그래서 3년 돼 가요. 네, 거의 3년이죠. 지금도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나오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6천 명 나올 때도 난리 쳤는데 7만 명씩 나와도 뭐 별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고 대학생 애들도 이제 신입 때의 그런 문화를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안 모일걸요 아마. 그럼요. 젊은이들. 근데 모이면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회식하잖아요. 집에서 자다가도 나와요. 그건 이제 맞아요. 공짜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굉장히 친한 이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이제 브랜딩 전문가가 있는데 근데 그 전문가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랑 맥주 한잔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요즘 애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왜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대학교를 들었는데 코로나였잖아요. 그런 걸 못했잖아. 신나는 거야 이게. 그립고 신나는 거야.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막 고기 사주고 술 사주고 막 이러니까 얘네는 너무 신나고 와서 막 왁자지껄 하는 문화를 얘네는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MT 하고 뭐 너무 많아. 너무 못 많아가지고 지쳐가지고 그게. 맞아요. 술 먹고 막 집에 쓰러져 가고 막 이런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진짜 어떻게 안 죽었지? 안 죽어. 너무 신기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진 사람이 않아요. 웬만하면 안 죽더라고. 진짜. 그런데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로망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와서 소주 한잔 하고 막 2차 가자고 하는데 막 다 따라오고.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고기 먹고. 그리고 뭐 사장님이 신모 소고기 먹어. 막 이러니까 애들 뭐 소고기 먹고.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너무 얘네들이 좋아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10시에 회식을 하는데 업무 끝나고 자다가 다 튀어나와요. 매주 토요일 날.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한 정도 번 하는데 저는 뭐 좋죠 뭐. 근데 이제 좀 안 나와도 되는데. 아니 애들 먹는 거면 무섭다니까요. 우와 우리 장난 아니에요. 저번 직원도 많잖아요. 아우, 우리 저번 주에 회식했는데 우와 우리 회식비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에요. 젊은 친구가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 소식하면 되겠어요.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많이 먹고 놀고 잘 많이 먹으면 먹고 많이 이쁘긴 마시고. 다음 날이 가끔 조금 아니 흑술인 그러니까 사장은 늘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돈 그냥 주고 조용히 하고 맞아. 정 시간만 주고 열고. 막 이렇게 뭐 해주고 하면은 이제 배신당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네.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다 사용자야 여기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네네. 하나는 오늘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다 떨다가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좀 올해 가장 좀 잊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짧게 얘기해 보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정화 대표님은 한복 모델 대회에 나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원래 어렸을 때 모델이 꿈이었는데 이제 모델이 됐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 저한테는 칼춤 추고 한복 들고 막 춤췄는지 모르겠지만 춤을 춤을 췄다고요? 추진 않았고 칼 들고 있었잖아. 칼을 이제 아. 소품 영화에서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소품을 친구한테 빌려서 그거를 이제 아이템으로 좀 썼고 네. 멋있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포즈상을 받았고 맞아요. 이거 인스타를 한번 봐야 거의 되겠군요. 250대 1을 뚫고 이럴 수. 15,000명 중에서 야.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네. 한복에 어울리는 역시 얼굴인가 봐요. 제가 10년 전에 김정하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잖아요. 그 사인을 제가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스타가 될 거다. 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시간이 없어. 이제 얘기할 게 많아. 별로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야, 아니야. 본질적으로는 몇 번 사실 들었어. 제가 이제 미국 대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이제 자국 대회로 자꾸 바뀌면서 대회를 못 하고 심사를 못 나갔다가 이제 올해 나간 거죠. 4월 말에. 그래서 굉장히 큰 경험을 했죠. 뭐 정말 그냥 우리가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심사를 봤다라는 게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상 깊은 경험. 네. 그리고 이제 또 캘리포니아 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쪽에는 양조장, 진짜 웨스트 코스트 IPA가 뭔지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먹고 경험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럴게요. 너무 부러웠어요. 검은 머리가 나더라니까요. 회춘을 아니 회춘을 할 너무 정도예요? 신기했어요. 미국 갔는데 왼편에 검은 머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국 물을 먹어야 미국에 되는 가야 될 거, 외국 미국에 가야 될 거 사람이 같네. 미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뭔 조상 중에 혹시 또 그랬습니다. 네. 우리 이명영 이사님께서는 아니, 저는 뭐 올해 많이 늙은 것 같아요. 큰애가 졸업도 하고 큰애가 또 뭐 일자리 찾아서 독립도 하고 이러니까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집이 그러면 좀 조용해지셨겠네요. 네. 이렇게 독립을 한 거잖아요. 네, 원래 뭐 많이 조용한데 심적으로 또 마음속으로 더 조용해져가지고. 정막. 올해 부쩍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 먼 거리를? 네, 아주 그냥 할 일도 없고 슬슬 산책하는 기분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시원섭섭 약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겪어보세요. 언제 겪고 그냥 죽기 전에 겪을 수 있을까? 우리 이동석 대표님은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큰 일은 별로 없었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년째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큰 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딸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챌린지. 그럼요. 중학생이에요? 아니 이제 중학생 올라가죠. 그렇구나. 초6인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초6인데 시작했는데 이 13세의 사춘기 소녀의 그 어떤 변화를 라이브로 겪어보니까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생명체입니다. 이런 남자랑은 또 다르죠. 이거 이럴 수가 막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항상 아침에 박장대소하면서 시작하는. 그럼요. 이제 막 오늘도 이렇게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 울면서 학교 가겠다고 진짜. 하다가 8시가 되니까 막 이렇게 눈물 훔치면서 주섬주섬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꺽꺽대면서 웃었었던 그런 이제 주변의 변화고 하여튼 저는 올해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구나. 이건 진짜 저는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탐복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뉴스를 끊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스펙티컬. 이거 넷플릭스 안 봐도 돼요. 정말 무섭다가 막 웃기다가 뭐 이런 사람이다. 이게 하여튼 재밌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압수수색 영장. 여기 압수수색. 괜찮아요 여기. 뭐 우리가 자기 검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더 탐사가 좀 6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꿀밤을 한 3대만 맞아도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데 대단하다. 다시 언제 또 이런 지도자를 만날까. 또 이렇게 이 영상이 또 이렇게 유튜브로 뜨니까 또 이렇게 좀 중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아서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 생각하시는 분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여튼 정말 또 슬픈 일도 있었고 그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스펙타클한 한 해가 되고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초현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도 아니고 그렇죠. 초현실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의 이론에 공감하게 되는. 이게 가상현실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신기한 한 해였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1년을 봤을 때 뭐 이태원 참사 좀 잊혀지는 면이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나.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특별한 일들은 없으셨네요. 1년을 사시면서 그냥 사시는 게 지금 가장 바쁘실 때잖아요. 40대부터 50대부터 바쁘실 때고 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쳐내는 게 솔직히 일이죠. 뭐 저도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애들 월급 어떻게 줄까? 오늘 매출 얼마인가? 뭐 먹고는 살 수 있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1년 살고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 좀 안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잔고. 여기 이제 목표가 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발. 하면 이거 탈피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중소기업 자영업은 그게 목표입니다. 생존이 목표지. 그거보다 더 큰 뉴스네 저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퍼스널한 일인데 오늘 여기 얘기하시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소주 드시면서 얘기하시고요. 네. 나한테 얼마나 그 좋은 표정을 진짜 숨기지 못하는지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자, 우리 맥주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제가 근데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맥주가 뭐냐고 좀 질문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 인스타를 이제 일종의 아카이브 이것 솔직히 이 방송을 지금 유튜브에 하는 것도 일종의 아카이빙이에요. 예, 이제 뭐 누가 많이 봐달라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얘기를 했던 것들을 쭉 저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쭉 제가 이제 1년 동안 먹었던 맥주가 뭔가 물론 인스타에 안 올린 맥주들도 많은데 쭉 보니까 제가 올해 영국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더라고요. 이거 찾아 마시기도 하고. 다시 재수입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플러스 것도 그렇고 뭐 또 뭐 있죠, 뭐 틱스턴 같은 것도 오랜만에 들어왔을 것도 마시고 또 얼마 전에는 뭐 홉고블린 시리즈 다 마시고 그러니까 올해 영국 맥주에 뭔가 꽂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그 외에는 저도 뭐 여러 가지 맥주를 되게 많이 마셨는데 이렇게 딱 꽂히는 맥주보다는 이제 내가 올해는 영국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마셨고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맥주 우리 방송이니까 일단 맥주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동 대표님은 올해 뭐 드신 맥주가 좀 있습니까? 요즘 맥주 잘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올해 라거 종류를 되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라거는 맨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맥주를 잘 안 마시니까. 원래 소주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스팅 하려고 마시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올해 제가 마셨던 것 중에는 그 슈나이더에서 나온 헬레스가 좀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어가지고 슈나이더를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깔끔한 느낌이 있던데 일반적인 헬레스보다는. 그러니까 라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최근에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한 10년 동안에 맥주 산업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람이 이제 늘 마시던 걸 마시다 보면은 어떤 즐기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원점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해가 언제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그 슈나이더에서 나온 헬레스를 마셔보고 또 이제 국내에서 나온 헬레스들을 몇 개를 마셔봤어요. 통영 가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주가 진짜 만들기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기본에 충실한 맥주가 가장 많이 만들기 힘들죠. 뭐 예를 들면 뭐 라인도이치 같은 건 되게 훌륭한데 그런 뭐 툰브로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훌륭한데 이게 진짜 이 기본 맥주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데일리로 마실 수 있는 맥주들을 잘 만들고 또 그 품질이 균일하게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산지가 있는 맥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맥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마셨는데 이상한 거예요. 맥주 자체는 괜찮았는데 제가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크래프트 맥주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이질감 있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특히 독일 맥주들 같은 경우가 되게 따라하기 쉽진 않은 것 같다. 바이스비어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명용 이사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참 공교롭게 독일 맥주로 귀결이 되네. 저도 올 한 해 독일 맥주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단 뭐 맥주 인문학적으로 예전에 라거가 어떻게 A를
이겼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겼을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떤 점에서 라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겼을까?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우리 사실 라거만 먹고 자랐었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뭐 아메리칸 IPA 먹고 막 이제 막 미국 맥주에 많이 열광하고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되면서 마치고 한참 있다가 언제부턴가 사실 집에서 자꾸 나도 라거를 먹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동석 대표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크래쉬를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라거 취향이 많이 가미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원래 역시 라거를 잘 만들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독일 맥주가 그동안 사실 좀 동석 씨 죄송한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 맥주가 그렇죠. 잘 힘을 잘 못 썼잖아요. 근데 이 라거 독일이 정말 맥주 잘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땡땡베르 땡땡베르크죠. 예. 그 아노 1050 벨텐브루거. 네. 그 메르젠을 마셔봤는데 저 어제 마셨어요. 훌륭하죠. 맛있더라고요. 야. 근데 일단은 사실 메르젠이 옥토버 페스트 비어의 뭐 원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그거를 마시고 우리 회장님 예전 생각이 탁 났어요. 그 4리터 마시고 맥주가 그 옥토버 페스트 맥주가 꿀 같아요. 그러는데 난 정말 예전에 메르젠을 마셔봤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술이고. 메르젠 좋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느꼈죠. 독일이 참 맥주 잘 만드는구나.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한번 돌아서 독일 맥주의 어떤 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다른 맥주도 그 회사 걸 마셔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진짜. 뭐 워낙 훌륭한 맥주죠. 벨텐브루거는 있을 때 빨리 마셔야 되는 맥주고. 훌륭하더라고요. 독일 맥주는 참 몇 개의 이제 많이 상업화된 걔네 표현으로는 TV 비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맥주를 텔레비전 광고하는 맥주라고 해서 TV 비어라고 하는데 그냥 거의 균일하게 다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죠. 이제 말하자면 전통과 역사의 힘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튀는 부분이 없으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재미가 없죠. 근데 일상적으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맥주들일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이제 일전에는 미국 맥주나 이런 맥주들에 치여서 좀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맥덕분들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독일 맥주나 뭐 영국 맥주 같이 스탠다드한 그런 스타일들을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좋다, 잘 만든다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옛날에 비해서. 우리 김동환 대표님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뭐 독일 맥주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두 나라에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을 출장 갔다 왔는데 최근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올해 열렸던 월드비어컵에서 독일 페스트 스타일의 필스너에서 금메달을 받은 제가 잘 아는 여자 브루어분이 계세요. 그분 브루어리를 초청을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그 필스너를 먹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정말 필스너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코 필스너나 호주 필스너 같은 계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독일 필스너를 좋아하는데 딱 마셨을 때 입에 남는 잔여 이물감이 뭐 이렇게 좀 찝찝한 맛들이 있잖아. 그런 게 1도 없고 너무 클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맥주들이 전부 다. 그날 한 6개 종류를 탭을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뭐 필스너, 포터, 브라운에일, 그다음에 뭐 썸머에일 이런 것들을 다 먹어봤는데 그냥 너무 깔끔하고 그분도 이제 저랑 같은 여성이시고 한 20년 정도 양조를 하신 거고 디즈니랜드 안에 하비스트문이라는 브루어리가 따로 펍이 있어요. 디즈니랜드 쪽에서 운영하시는 도쿄에. 네, 근데 그분 술을 딱 먹고 나서는 원래 그분이 독일 스타일의 맥주들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스너, 그다음에 뭐 슈바르츠 비어, 뭐 이런 브라운 에일 같은 계열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직접 그렇게 탭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이러니까 그 수많은 맥주가 출품되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같은 여성 브루어분이 있으면 되게 저도 동경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일본에서
월드비어컵에서 2번의 금메달을 받았는데 2개가 다 여성 브루어가 만든 맥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노 브루어리라는 브루어리에서 스타우트로 금메달을 받으신. 거긴 원래 흑맥주가 유명한데요. 네, 진짜 훌륭하고 음. 거기도 맥주가.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또 금메달을 일본에서 받으셨는데 진짜 되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네. 여성분들이 확실히 섬세하세요. 진짜 네, 맛이 너무 섬세해요. 그리고 음식도 여성 요리사들이 좀 더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남성들이 갖추지 못한. 네. 이제 워낙 뭐 양조사나 요리사들이 이제 고된 직업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확실히 달라요. 조금 섬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갔을 때는 사실 스모그 시티가 한국에 예전에 수입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있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서 먹었을 때 화이트 배럴의 에이스드 맥주들을 진짜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예. 스모크시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좀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팔리진 않지만 어쨌든 고급 라인으로는 네, 배럴 배럴 시리즈들은 완전히 너무 잘 만드는 맥주들인데 네, 인상 깊었어요. 지금은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왔을 너무 때는 비싸네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들어와서 조금 주목을 덜 받았는데 맥주는 상당히 네. 특히 뭐 배럴 시리즈들은 뭐 훌륭하죠. 인상 깊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맥주 만들고 맥주 마시고 있지만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공교롭게도 어저께 이제 딱 새벽 5시에 송고함이 그 라데베르거였거든요. 라데베르거에 대해서 이제 쫙 글을 써서 전 이제 드레스덴도 갔다 왔으니까 라데베르거를 마시러 이제 그때에서 거기서 마신 이제 라데베르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는 라데베르거가 1872년에 만든 최초의 필스너잖아요. 독일 필스너 최초의 밝은 라거잖아요. 체코 이후에 저는 드레스덴이 그렇게 폭격을 맞지 않고 동독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드레스덴이 뮌헨을 이겼으리라고 봅니다. 맥주 도시로서. 네.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드레스덴이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맥주 하면 아마 드레스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뮌헨에서 헬레스가 나온 게 1894년이거든요. 20년 뒤예요. 20년 뒤. 네. 네. 그제서야 뮌헨에서는 밝은 라거가 나왔는데 그 20년 전에 드레스덴에서 라데베르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맥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인정하면서 이제 독일의 대표 맥주가 됐는데 드레스덴의 역사가 라데베르거까지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런 글들을 좀 썼는데 좀 아쉽다. 근데 확실히 젊은 필스너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약간 이제 저는 쨍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쨍한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체코라고는 다른 것 같아서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지금 독일 필스너가 없죠. 크롬바커 그다음에 베스트 그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거? 뭐지? 그 W 시작하는 거? 갑자기 바르슈타이너. 바르슈타이너. 바르슈타이너 그다음 크롬바커 빼고는 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벨틴스, 라데베르거, 그다음에 비트부르거 뭐 이렇게 독일의 대중맥주, 대중필스너들인데 이게 한국에 진짜 엄청나게 깔렸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지금 언급하신 모든 그 빅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제 자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자본에 넘어가다 보니까 갖고 왔는데 안 팔리면 그분들은 빠르게 접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슈파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비가 아니고 이제 인베부 건데 안 팔리니까 빠지고 레벤브로이도 빠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그 바스 페이레일도 빠지고 다 인베부 거니까 좀 안 팔리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자본 논리대로 가는데 이제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맥주들은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좀 하면 망하든 뭐하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대기업으로 넘어간 순간 매출 안 나오면 그냥 바로 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만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죠. 라데베르거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게 4캔만 원이 될지라도 웬만한 자본력이 없으면은 이제 SKU 들어가기 힘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라데베르거 같은 맥주는 조금 그 가치를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좀 알려서 좀 한국에 좀 다시 들어오면 좋지 그래서 않을까. 이제 뭐 그런 맥주들이 4캔만 원이 아니라 그냥 병맥주로 예전과 비슷하게 통용이 됐다면 혹은 케그 맥주를 좀 팩으로 들어오면 좋을 들어왔다면 것 얘기가 같아요. 달라졌겠죠. 근데 그게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소비가 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막 팔리는 맥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케그들은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금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해줄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분명히 그게 되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소비층이 없어요. 좀 알려야 돼요. 그래서 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이제 우리가 그 맥덕이라고 부르는 분들 말고 그냥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소프트한 그 영역이 좀 이게 확산이 되고 공고해지면 그런 맥주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맥덕이거나 하고 중간이 없어버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맥덕 분들은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시잖아요. 새로운 맥주를 추구하시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맥주의 양과 버짓과 간의 어떤 효능은 한정이 있는데 그렇지. 플러스 70 마시면서 새로운 거 마시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그분들은 기회가 나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만 보고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예. 아쉬운 그러니까 부분인 결국은 이제 맥주 문화가 아직 크지 않고 맥주 지금 전체 시장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약간 그 흐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언젠가 또 오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들 그 독일 맥주를 얘기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의도한 게 아닌데. 희한해. 들으라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진짜 올해는 인상 깊었던 맥주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내 걸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보세요. 싫어요. 슈랭켈라 끝내주더구만 지금. 아닙니다. 딱 좋던데 지금. 슈랭켈라. 예, 그 있잖아요. 빈티지 버전 들어오신 거. 그거 뭐. 제가 아직 4병 딱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셔보려고. 슈랭킬라는 진짜 맥주 잘 모르시는 일반 분들한테 제가 가끔 저희가 재고가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병 따서 맛보여드리면 진짜 너무 신기하시고 좋아하세요. 신기하시긴 하죠. 조금씩 매출이 늡니다. 신기하게. 제가 뭐 이렇게 알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드셔보시고 아니면 개인 판매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팔 수가 없어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제가 고제나 리터쿠트 고제나 이제 슈랭케를라는 매장에 늘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오시면은 제 지인분들 제가 이렇게 맛보여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스마트 오더 왜 안 들어가세요? 스마트 오더는 이제 그 정도로 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슈랭켈라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뭐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솔직히 이거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 있어요. 네, 맥주 업계에 좀 인상 깊었던 일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쇼킹한 게 있어요. 뭐, 꼭 물어보고 싶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뭐 싶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 회장님하고 한번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호흡에 쇳가루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일부러 미스테리. 일부러라도 제 방송에서 얘기 안. 왜냐면 너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얘기를 안 근데 그게 했는데. 정말 그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기사화되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모든 제조 공정에서 안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몰트에서 쥐도 나왔는데요. 뭐 쇳가루가 안 나올 리가 뭐 쇳가루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아니면, 거는 몰트를 할 때 이제 저희가 홉을 펠레타이즈를 시킬 때 파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굉장히 드문 경우다. 굉장히 예외적인 그렇죠.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면은 뭐 양조에 쓰는 홉들이 다 펠레타이징해서 오긴 하는데 그 홉들이 보관되는 장소나 사용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쇳가루가 들어갈 수 있는 공정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정에서는. 양조장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큰 양조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약에 해썹이 갖춰져 있다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조하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수입됐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는 그 양 조작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 양 조작만 그 홉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양 조장도 다 똑같은 홉을 쓰거든요. 왜냐면 홉 수입사는 뭐 뻔해요. 그러면은 다른 양 조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동시에 일어났어야 돼야 돼요. 된다. 왜냐면 수입됐을 때 패키징 자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로트 번호로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라면은 그 이 홉이 어디로 배분이 됐는지 유통이 됐는지 다 나오죠.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됐었으면 그게 문제가 됐었으면은 바로 수입사 쪽으로 뭔가 문제가 들어갔을 거고 조용히 예, 수입사에서 아마 그쪽에 물건을 판매한 모든 양조장에 연락이 갔을 겁니다. 이 문제가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저희는 그냥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니겠지만 뭐 누가 좀 찔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떠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조 프로세스에서는 쇳가루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왜냐면 양조에서는 없죠. 예, 그리고 홉 보관 장소도 대부분 냉장 창고이지 뭐 그냥 밖에다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혹시 누가 쇳가루를 일부러 넣거나 저는 그래서 저는 홉 가공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근데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하나는 쇳가루라고 했으면은 그게 이미 이온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미 금속이잖아요. 중금속이잖아요. 그럼요. 쇳가루라면 이게 소위 말해 자석 갖다 대면 그냥 나오는 거죠. 붙어야 되는 예, 거예요. 이게 철 이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로 만든 맥주에서는 거의 100% 쇠향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도 이제 공산품들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빈병을 저희도 수입을 해서 그 이제 물건을 떼어서 와주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받아서 쓰는데 내부에 검은색 잉크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 한 병 있었어요. 딱 한 병. 그 많은 8팔레트 중에서 몇몇 병 중에서 한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쪽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럴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고 그 호필렛 만드는 과정 보면 왜 우리 그 간 고기 만드는 것처럼 뒤에서 이제 밀어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근데 어떻게 딱 그 공장에 그 재료에 그게 있다라고 마치 누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부 대로 고발자. 뭐 그게 예를 들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하려고 수입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뭐 수입상 뭐 얘기 안 해줘도 독점 뭐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어떻게 알았냐 그게 그냥 갔더니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적이고 그래서 뭐 음모를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참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이 이야기를 있는 제가 거죠. 왜 꺼냈느냐면 이게 뭐 제가 뭐 특정한 맥주나 맥주 회사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왠지 공정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필 왜 이 한참 잘 나가는 시기에 그 맥주에 하필 그렇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맥주나 그 맥주 회사가 아니라 이게 좀 부정적인 어떤 다른 어떤 인위적인 어떤 힘이 있었다면 가뜩이나 힘든데 한국 수제 맥주 전체에 뭔가 좀 그렇죠.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공유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멸균용 산소 그 얘기. 저도 지금 식품용산소 쓰거든요. 초록색. 그런 거 그냥 누가 찔러가지고 뭐 대부분 멸균용 산소 예전에 썼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솔직히. 오히려 순도가 더 좋고 아니 의학용인데 더 깨끗하고 그런 거야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한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이 쇳가루 나왔다 이런 거는 그쪽의 대응도 저는 사실 상당히 원래 홉에 좀 그 이상하죠. 그것도 예. 조금 대응은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것도 또 의아해요. 홉에 철분 성분이 있다. 지금 이게 그거는- 철분 성분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은 쇳가루는 이제 자석 넣으면 붙는다는 이야기인데 앞뒤가 좀 안 맞죠. 대응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반 대중들한테 대응이었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일이 좀 있어왔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그 오비 맥주에서 그 이취가 한번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느낌은 산화치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느낌은 산화치가 아니었는 걸로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가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낙동강 페놀 사건 있었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그때 페놀릭 한약이었죠. 그게 네. 마치 이제 그 세척액이 미처 다 나가지 않아서 표백제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하여튼 산화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염소 향이었는데 음. 염소 향도 그렇게 치약 같은 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세척제에서 나오는 염소 향은 그런 향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이상하고 이상한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죠. 맥주에서 뭐 하나 혹 가다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나는구나. 그때는 그건 큰 회사라서 그나마 뭐 그랬는데. 무야무야했겠죠. 근데 그 얘기도 사실은 뭐 크게 회자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뭐 최근에 뭐 모 맥주가 사실 뭐 다이아스티를 일부러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런 맛을 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그 버터 맥주잖아요. 그 버터 맥주. 저 저번 방송에 제가 좀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너무 거. 쓰셔가지고. 아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거가 원래가 착향을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아니라 말씀하신 말이 버터 맥주인데 어. 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음. 이제 그 판매처에서는 이것이 의도된 좀 숙성기를 짧게 숙성기를 갖고 짧게 해서 가서 다이아스틸이 다 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그게 해서 이제 시판을 버터향을 했다. 내게 한 거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게 가양을 했다. 그게 뭔 상관이냐 이제 그거보다 이렇게. 좀 더 황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소주 마시면서 아니 뭐 소주 마시면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오늘 밤새요? 비방용이야, 비방용.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이동석 대표님 혹시 있으세요? 올해 뭐 업계에서 뭐 얘기할 것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다들 마트 가 보시면은 맥주 세션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 다 사라졌죠. 맞아. 와인앤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맥주를 소비하는 주소비처가 사실 이제 마트가 주소비처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잠깐 그랬었던 거고 확연히 편의점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가 눈에 보이는데 이제 편의점에서도 매출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정용 시장에서의 맥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맥주의 범위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들어 10개 10이었다면 5로 줄었는데 그 5를 몇 면을 이제 사실 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80~90%가 다 대기업 거예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맥주들 이런 것들은 좀 빠져나갔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는 아무래도 손님들을 이제 좀 끌어당겨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콜라보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올해는 완전 그 할인 천국이었잖아요. 연초부터 우리 그때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고 있지?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거 내려가는 거를 누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가지고 많이 갖고 왔는데 판매량이 내려가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오버히트를 한 해 내내 해놨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슈퍼 체인에서는 블랑 4캔 5,000원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000원이면 8캔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죠.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또 지금은 성수기를 지나 판매가 안 되는 시기로 들어갔을 때의 재고는 더더욱 많이 털어내야 된다. 이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황금 같은 기회지만 사실 한 커플만 펼쳐놓고 보면은 그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 2분 남았습니다. 우리 김정호 대표님 짧게. 네, 저는 어찌됐건 편의점에서 맥주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지금 10,000원에서 11,000원 4캔으로 올라가기는 했으나 최근에 이제 뭐 회사에서 그거를 좀 붕괴시킨 수제 맥주 같은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11,000원 말고 그냥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수제 맥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를 구입을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도 올해 뭔가 한 가지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다음에 MD 분들도 너무 저렴한 맥주들을 요즘에는 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점점 이제 그런 수요들이 좀 더 늘어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내년에 대한 전망 진짜 한 30초씩만 딱 해볼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시겠지만. 바네하임은 우선은 신규 맥주가 초반에 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또라이 같은 맥주 하나랑 하나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맥주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기회가 사실 올해 말에 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거라 그렇게 좀 어찌됐건 저희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품질을 계속 올리고 좋은 맥주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은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이동석 대표님은 내년 계획. 내년에 지금 준비하는 거가 이제 한 번도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스타일 하나 우와. 갖고 올게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뭘까 궁금하다. 그리고 좀 독일을 한번 벗어나 볼까 생각이. 하지만 뭐 여전히 저의 영혼은 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처럼 열심히 할 건데 경기 많이 어려워져도 좀 좋은 맥주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임용용 이사님은 네, 내년에 저는 네, 맥주 열심히 더욱더 사랑하고 많이 책 마시고 쓰시고. 책도 쓰고 네, 꼭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예. 네. 내년에 이제 저희 협회도 다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좀 미팅이 돼 있어 여행도 다시 시작하고 저희 비오도슨트도 다시 연세대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연세대에서 다시 비오도슨트 프리미엄 교육으로 환경이 끝내줘요. 진짜 최고의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프리미엄 교육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맥주 문화를 좀 알릴 수 있는 좀 활동들을 제가 조금 독립맥주공장에 약간 이제 나와서 살짝 여유를 갖고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이제 협회에서 책 나오면 내년 초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재밌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활동들을 다시 좀 하면서 뭐 또 좋은 날이 오겠죠. 내년에 경제가 완전히 안 좋다고 하는데 또 드실 분이라 드십디다 뭐. 몰라요. 네,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예측하는 거 네.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뭐 다시 건강하게 네. 또 뵙도록 하죠 뭐. 네. 인사.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